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기해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것 일간 무토가 되겠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일간은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기토 같은 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기토라고 하는 거, 기죠. 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토라고 하는 것 뭐죠? 말씀드렸죠.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토, 기토, 토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토이지만 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방대한 개념, 남성스러운 개념, 투박한 개념, 큰 개념,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얘는 음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러운 개념이죠. 양토가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고요. 양이 높다라고 하면 음은 낮은 개념이고, 양이 말랐다, 건조하다라고 하면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다, 습하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방대한 양의 토라고 하면, 기토는 작고 아담하고 소박한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표현하죠. 고황토,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평야라든가 아니면 광야 같은 아주 굉장히 넓고 광활한 개념의 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건 작은 전원토 같은 개념, 내지는 담장토 같은 개념. 담장이 뭐죠? 집안의 울타리를 말한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토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텃밭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정원 같은 개념.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고 거름지고 비옥한 토를 분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토하고 무토하고 차이는,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 물기, 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토로서, 기토는 그래서 습리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습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있는 없는 건토죠. 우리가 토가 물기가 있느냐 물기가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도 마른 땅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물기가 있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 약할 때 신금이든 경금이든 금이 약할 때 뭐예요? 금의 입장에서 인성인 토로서 금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건토는 생금이 된다 안 된다. 건토는 생금 불능이 되고요. 생금 불능. 습토는 생금 가능이 된다. 생금 가능. 생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생금 가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토는 생금 불능, 습토는 생금 가능. 천간으로 무토가 건토가 되겠고요. 지지로 미토라든가 지지로 술토가 건토가 되는 반면에, 천간으로 기토라든가 내지는 천간으로 지지로 진토라든가 축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미토, 술토는 건토라 건조한 토는 토를 생할 수 없는 반면에, 기토, 진토,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가지, 뭐 일간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 무토, 기토가 일간이 아니었을 때도 무토의 쓰임, 기토의 쓰임, 지지로 진술, 충미토의 쓰임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방대하고 큰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토는 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적체되고, 그래서 막히게 된다. 이런 것을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소토한다,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 소토, 소벽하는 것이 어렵죠. 땅이 굳어져 있으면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가 없듯이, 그 쟁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으로 땅을 갈아 엎는 것, 이거를 소토, 소벽한다라고도 보고요. 아니면 산이라든가 광활한 그런 땅에 나무를 빼곡하게 심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살아 숨쉬게 되죠.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땅은 죽은 땅이 된다. 그래서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반드시,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을 취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을 줘서 나무를, 그 다음에 토를 윤택하게 해야 되고, 병화가 있어서 나무를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 땅이 물만 있고 햇볕이 없다라면 땅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있으면 땅이 얼지도 않고 땅이 썩지도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땅은 왕하다 하더라도 막히거나 적체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작은 땅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은 뭐예요?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모강에서 기토가 어떻게 돼? 산토가 된다. 토가 박토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겠고, 쉽게 생각해서 기토는 뭐예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뭐예요? 뭐 화분이라든가 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간목, 을목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적당량의 물과 따뜻한 햇볕만 있어 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더 이상 뭐 크게 바랄 것이 없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기토 안에 화초가 심어져 있어. 화초는 을목으로 보잖아요. 을목. 그래서 여러분들 기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을목이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물론 무토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화분 속의 을목은 기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을목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잘 보시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따뜻한 햇볕이 있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주면 을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을목하고 기토는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어떻다?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특징이 또 화초와 같기 때문에 금을 많이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반면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수가 필요할 때는 금이 있어서 또 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필요로 할 때, 수가 부족할 때 당연히 관성이 되겠죠. 기토 입장에서 금은 뭐 식상이 되지만 을목 입장에서 금은 관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 육친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을목하고 기토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은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어저께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반복 숙달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입동과 소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된다. 겨울. 그래서 해자 축월은 3개월이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고요. 해월은 초겨울, 자월은 중동.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는 뭐죠?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 이렇게 되죠. 해자축 북방은 수왕절인데, 특히나 해자월이 수왕절이 되는 것이고, 축월은 별도로 4개월이라고 해서, 4개월은 진술축미월을 4개월이라고 하는데,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어떤 계절? 해월과 자월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해월은 수의 보다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뭐가 된다?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 사오월은 화가 왕한 계절,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 지금 말했던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있죠. 수가 왕하면 반대로 화는 약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화토동궁으로 볼 것이냐, 화토동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토동궁으로 볼 것이냐, 화토동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토동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저께 무토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토가 해월에 태어난다. 화토동궁으로 보게 되면은 무토일간은 약한 걸로 보지만은 수토동궁으로 보게 되면 무토일간이 왕하게 보는데, 저는 명리학에서만큼은 수토동궁보다는 화토동궁을 취한 것이 맞죠.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나도,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도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해월에 화토는 뭐다 절지가 된다. 매우 신약하다. 그리고 해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물이 많아진다. 특히 무토는 그래도 양토라고 말씀드렸죠. 양토, 방대한 양의 토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져도 어느 정도 그 물을 견뎌낼 힘이 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된다?
사수동류가 된다.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수동류죠. 이 사가 뭐야? 약간 제가 습리라고도 말씀드렸죠. 습리 내지는 리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리 진흙 리자에 모래사자. 기토는 진흙과 모래 같은 개념인데 물이 많으면 그 물이 휩쓸고 내려가는 거죠. 한강 근처에 강 옆으로 뭐 하우스 재배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오이, 수박, 참외 이런 것들 강 옆에다 이게 심어 놓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논밭 다 휩쓸고 내려가죠. 그게 바로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수가 많아지게 되고, 해월은 엄동설한 매우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일간은 약하고 추운 계절,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약한 일간, 신약한 사주를 왕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열,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어저께 무토가 병화를 수용했듯이 오늘 기토도 반드시 병화가 있어 줘야 되는 겁니다. 병화 없는 기토는 한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텃밭과 같이 얼어붙어 있어서 눈비와 같이 땡땡땡땡 얼음과 같이 되어 있는 기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죠. 햇볕이 오고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거 난방을 해서 땅을 녹여야지만, 물도 녹고 땅도 녹아야지만, 거기다 겨울에라도 겨울 월동이 아니죠. 겨울에도 지금 하우스 같은 데서는 딸기를 키우고 있고요. 하우스에서 파도 키우고 있고, 하우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화가 있느냐 없느냐, 기토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무토가 아니라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무토가 있어서, 이거는 겁재인 무토가 있어 얘를 제거해 줘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군비쟁제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라 이거는 재성이 너무 왕한 것을 겁재로서 저 재성을 막아주는 거죠. 분재, 재성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이렇게 나눌 분자, 재성 제자를 써서 분재한다라고 봐야지, 이걸 갖다가 군비쟁제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토도 필요 없다가 되겠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 인사오, 즉 인목, 그 다음 사화, 오화 등의 저기 무토가 뿌리를 둬야 되겠고, 인목, 사화, 오화, 특히 사화, 오화가 있으면 기토 자체도 사오에 뿌리를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기토 스스로 지지로 진술충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도 비견겁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사수동류 되지 않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인성인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은 어저께 무토가 양토였더라고 하면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해수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건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양수가 되죠. 토는 수를 극하는 관계. 그래서 일간 기토가 해수를 보게 되면은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합니다. 내가 극하는 것을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부르고요. 재성은 정제화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가 있다. 정제와 편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음대양, 양대음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음대음이 되면 편제가 되는 것인데, 어저께 무토는 양이었고 원령도 양이었으니까 어저께는 편제격이었지만 오늘은 일간이 음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화토동궁으로 치용하기 때문에 일간 기토는 절지라 약하고 해월은 수가 왕하죠. 이거라서 제다 신 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근데 또 해중에 있는 해중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할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에서도 설명했지만, 무토에서 설명했지만, 무토 입장에서 얘는 칠살이지만 기토 입장에서 얘는 정관이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이 아니라 정관격이지만 역시나 재관이 왕한 사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제고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정제정관이 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제정관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인 화가 있어서 기토를 생주해주고 해월의 엄동설안에 추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일단 먼저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정화도 물론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는 월등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을 봤습니다. 기묘일지죠. 어저께는 인목이라서 인해한목이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묘한목이 되죠. 물론 해묘미 삼합이 돼서 목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연지에 미토가 있거나 미토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시지에서 미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은 미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묘미 목국을 하게 되면 재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칠살이 왕해져서 일간을 극하게 되죠. 역시나 칠살이 왕해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나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월의 일간 자체가 약하고 해묘한목해서 칠살이 왕해져서 이렇게 되면은 간목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살태왕이 되는 거예요. 제살태왕, 재성과 살이 왕해서 일간이 약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토가 축을 봐서 간신히 통근 정도는 했다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사주에 뭐가 없다?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단점. 월간에 기토가 있어서 축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일간 약한 중에 비견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화가 있어서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연간에 신금은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 가지고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식신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겠는데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딱 4가지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봤을 때 술 중에 있는 정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화가 잠장된 거 아니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얘도 볼 수가 있고, 따지고 보면 미중에 있는 정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술중 정화, 미중 정화를 가지고 뭐한다?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그냥 한겨울에 영하 30도 되는 한겨울에 라이트 하나 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병인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해묘한목의 이 지지 임목까지 보게 되면 이거를 또 관사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해월에 아까 말했던 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관사론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고요. 그래도 좋은 것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단 일간 자체가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겨울에 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뭐예요? 인에 뿌리를 둔 병화이기 때문에 저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인시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요. 또 같은 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묘한목의 정화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지만은 승목, 해묘한목이 되면은 해중에 있는 간목을 치용한다 하더라도 묘목 해소하면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승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목다 화식이 정화는 될 수가 있고,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다화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목을 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병인시가 훨씬 좋을 것이고, 무진시는 화를 보지 못했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또 사해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묘합이 되고요. 그냥 사화는 보존이 된다. 이것도 또 좀 멀리 보시는 분들은 사축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해충이 되지 않는데 사축합이 될지는 만무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사화는 사화로서 보존이 되는 것이고, 일간 기토가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건 이제 토를 너무 왕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해묘한목 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한 것이지, 아무리 축토에 기토 3개 있다고 해서 이거를 토가 왕한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해월에 해묘 한목하면은 벌써 해묘 천간으로 목이 투출되지 않았어도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경호시도 오화를 봤습니다. 근데 사화를 보는 거하고 오화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화보다는 오화가 더 강해 보이지만은 오화 안에는 정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사화 안에는
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후로서 화를 쓸 때는 천간으로서는 병화가 좋은 것이고 지지로서는 오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은 것입니다. 임신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임신시는 해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죠. 이거 뭐라고 씁니까? 사수 동류 된다. 사수 동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겠고, 또 개유시는 묘유충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사생시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땐 병인시 아니면 기사시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더 나간다고 하면 경호시까지는 볼 수 있겠고, 정묘시는 없는 것보다 낫지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갑술 그거는 술중 정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볼게. 해묘 한목에서 간목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재살이 너무 왕해져 가지고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갑술시보다는 역시나 병인 기사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